자,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더의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마디 가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팁을 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정의하는 라운드 피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원론에 따라서 얘기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저는 라운드 피겨가 마디 가격 자체를 5,000원, 만원 이런 식으로 저는 호가가 바뀌는 가격을 좀 라운드 피겨로 인정을 하는 편이에요. 마디 가격으로. 예를 들면 1,000원과 5,000원 사이에는 2,000원, 3,000원, 4,000원 그 가격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격 안에는 분명히 지지 저항이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라운드 피겨 마디 가격 고유의 성질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시청자분들도 보다 보면은 좀 혼돈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누군가는 이런 호가 단위가 바뀌는 것만을 라운드 피겨라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이 딱 떨어지는 가격대 있잖아요. 1,000원도 라운드 피겨, 2,000원, 3,000원, 4,000원도 전부 다 마디 가격, 라운드 피겨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랫동안 그냥 뭐가 맞다 이러면서 항상 나오던 이론들이라서 뭐 이게 뭐가 꼭 맞고 안 맞고를 구분할 필요는 없고, 자신한테 더 편한 거를 정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 좀 할게요. 1,000원, 1,100원, 1,200원 이것도 라운드 피겨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디 가격이라고 하죠. 그쵸. 0단위로 떨어지는 가격이니까 공 2개 붙은 거 정도로. 근데 그걸 마디 가격이라고 하냐 아니냐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니스트님 얘기는 그거보다는 이 호가가 바뀌는 그 단위 있잖아요. 5원 단위로, 10원 단위로, 100원 단위로 이렇게 바뀌는 그 가격을 라운드 피겨로 좀 본인은 그냥 개인적으로 인정한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중요한 건 그걸 것 같아요. 인정한다 아니다를 떠나서 아무래도 여기에 조금 더 많은 의미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라운드 피겨라고 말씀하시는 걸 거란 말이에요. 어떤 정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길래 그냥 0-2개 붙은 거는 인정 안 하고 이 정도는 인정하나, 뭐 이런 궁금증이 들 것 같아요. 한번 차분하게 그냥 여기 거래량 많은 종목에서 하나씩 찍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0원짜리 그냥 보이니까 본 거예요. 이 종목에 의미 부여는 하지 마세요. 호가를 보게 되면 어때요? 1원 단위로 쭈루룩 올라가 있죠. 이 1원 단위가 1,000원대 종목을 찾아보게 되면은 이렇게 5원 단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1원에서 5원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1원짜리 호가 5개가 모여서 5원짜리 호가 하나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1원씩 5개 호가의 물량들이 합쳐져서 5원에 이렇게 한 방에 물량이, 거래량이, 수급이 밀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거래량이 변화할 수밖에 없고, 수급의 밀집도가 변화하고, 그에 따라서 파동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는 이 호가가 변하는 단위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전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5,000원하고 만원이 실전 투자에서는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호가 변화 가격대라 생각이 들어요. 실전 투자에서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 이 가격대를 끼고서 매매를 하게 될 빈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4,900원에서 5,000원을 넘어가는 뭐 그런 시점에서 매매를 하게 된다거나, 만원을 끼고 그 아래 위에서 매매를 하게 되는 그런 때가 많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일봉 말고 한번 분봉도 같이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만원짜리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해되시죠? 아까 1,000원대는 애매하다고 하셨던 건 동전주에서 1,000원 넘어가는 시점을 끼고서 매매하는 경우는 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그거 주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니스트님 같은 경우에는 안 하실 거예요 아마. 왜냐면 동전주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1,000원이라는 마디 가격은 좀 제쳐두고 5,000원, 만원이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럼 어떤 매매냐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웬만한 매매 종류들은 이 마디 가격에서 거의 다 써먹어 볼 수 있다, 활용해 볼 수 있다. 그거를 어떻게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러니까 기술적인 매매가 가능한 영역이다.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K전자 호가를 한번 보고 가야 돼요. 여기서 만원 보게 되면은 누가 봐도 상대적으로 다른 호가창에 비해서 더 큰 물량이 배치가 되어 있죠. 크게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물량이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조건 큰 물량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따져는 봐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호가가 바뀌니까 여기선 10원이었는데 여기서부터는 50원으로 바뀌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더 거래량 자체, 매매 거래량 자체, 수급 자체가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분봉에서 여러분들 흔히 들어보셨죠? 지지와 저항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이 10,000원을 끼고서 여기서 지지와 저항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전제 조건, 환경이 갖춰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지예요, 저항이에요? 라고 많이 구별을 하시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지지와 저항은 거의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이게 지지 역할을 해줄 확률이 높고 뚫고 올라가는 상황, 추세에서는 저항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지했었던 곳이 저항이 되기도 하고 저항됐었던 곳이 지지되기도 한다. 이거는 기술적 분석을 조금만 이론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현상을 이용해서 여기서 가장 먼저 지금 NK전자 흐름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많이들 하는 거 그냥 툭툭툭 하락할 때 받아주는 매매, 받아주는 매수 그러면서 조금 올라가게 되면은 매도하는 거 그냥 가장 심플하고 기본적인 매매 가능하겠죠 여기서. 그리고 두 번째는 스캘핑 같은 건데 틱매매라고 또 해요. 이런 마디 가격을 이용해서 호가창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저기서 10,000원, 10,050원, 11,100원 이런 데서 줄을 잘 서가지고 매수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긴 한데 매수 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한두 호가 위 11,100원, 11,150원 이런 데서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9,700원 하던 종목이 강한 수급과 함께 10,000원을 팡 치면서 돌파할 때 이럴 때 돌파 매매. 여기서 돌파 매매가 되는 이유가 돌파를 하고 나면 10,000원에서 호가가 받쳐주는 호가가 나와줄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지지 역할을 해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트라이 해주는 매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거의 웬만한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매매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런 마디 가격 부근에서 기술을 거는데 좀 유리하다. 자, 처음에 얘기했던 걸로 조금 돌아가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11,000원, 12,000원, 13,000원 이런 가격을 끼고 내가 매매를 할까? 기술적으로 뭐 돌파 매매든 받아가는 매매든 13,000원을 끼고 할까라고 했을 때 뭐 그런 걸 분석이 돼서 충분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하면은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런 거 다 제쳐두고 13,000원을 그냥 마디 가격이니까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수준이다. 그런데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 뭐 10만원 이런 것처럼 호가의 단위가 바뀌는 그 가격 부근은 뭐 심리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리고 아까 그 호가 본 것처럼 거기에 물량이 쌓여 있는 거 그런 거 여러 가지 정황상 지지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냥 가격 자체만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도를 가지고 기술을 걸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들렸거든요. 맞아요. 그죠? 이거만으로도 팁이 많이 될 거예요. 그냥 되게 중구난방으로 하시잖아요.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본인이 생각했던 요 가격, 뭐 여기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렇게나 막 정하는데 다 좋아요. 차트 보고 정하든 느낌으로 정하든 좋은데 이거 하나 더 추가해서 한번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뭐 초보든 뭐 중수든 본인이 그동안 그렇게 안 해왔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실전에서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네. 여기가 이제 10,000원이잖아요, 여기가. 근데 이 10,000원을 끼고서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받았어요. 받아서 이제 10,000원 정도의 반등이 있겠거니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9,100원까지 내려갔잖아요, 여기에. 이러면서 뭔가 나는 그냥 이런 거를 기대했는데 9,100원까지 내려가는 이 상황에서 물론 몇 거래 안 된 거지만 이 상황에서 사실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이거 손절해야 되는 것인가? 나는 10,000원 보고 지지해서 반등하는 거를 봤는데 9,100원까지 가네? 여기는 안 그랬지만 뭐 8,500원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실전 매매에서는 매매가 꼬이기 마련인데 거꾸로 올라갈 때도 그럼 10,000원 올라갈 때 고점 돌파해야지라고 했는데 돌파가 되는 것 같다가 다시 내려가고 막 9,000원대로 내려가면서 실패인가 이러면서 또 의미 없는 손절하고 막 그러면서 시간은 쭉쭉쭉 지났는데 지금처럼 막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그때부터 막 올라가고 막 그러면서 그냥 손절한 사람들은 그냥 날려버리는 그런 케이스. 이런 건 어떻게 교정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제 기준에서는 되게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클럽에서도 훈련을 시키면서 이끌어갈 때 매매에 대한 실력, 수익을 더 진짜로 수익을 내는 사람이 되고
투자자로서 성장하는 사람을 만들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인데, 관점이나 기본이 기술보다 우선합니다. 이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분명히 여기서 기술을 사용하기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실제적으로 저희 유튜브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술에 대해서 어떤 특정 기술이 이런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잘은 안 한단 말이에요. 조심스럽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술이 아무리 좋아봤자 관점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관점이 무조건 더 선행된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투자의 관점, 투자의 기본기, 이런 게 이게 뿌리 같은 건데, 이 뚝심이 정확하게 자리 잡힌 사람이 그걸 토대로 기술을 거는 거예요. 관점과 기본기가 잡혀 있는 사람을 A라고 하고요, 그게 없는 사람을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잡혀 있는 사람은요, 이 같은 현상을 이용해서 기술을 건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여기서 100% 몰빵 매수 올라 떨어져 이런 승부를 걸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B의 사람은 이 마디 가격 좋대? 이거 기술적으로 이용해 볼 수 있대? 그러면은 만원? 만원 붙었어? 그럼 나 100% 채워야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 순간 여기서 조금 더 빠지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만원을 치고서 조금 더 빠진 상태예요. 이때 뭘 어떡하지? 손절해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이런 상황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관점과 기본기가 잡혀있는 사람은 같은 상황, 만원이 깨진 이 같은 상황에서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B는 외통수인데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A는 할 수 있는 게 있죠. 여기서 초기 포지션을 잡아놨다라고 하게 되면 깨졌어? 깨졌으면 어떡할 건데? 조금 비중 보면서 천천히 더 받을 거야? 아니면은 조금 기다리고 더 지켜보고 이렇게 전환 때 여기서 다시 비중을 늘리던 매수를 하든 리밸런싱을 하든 뭔가를 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균형을 맞춘 다음에 여기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공격력 대비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런 데나 이런 데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B는 수익을 못 내요. 이런 상황에서. 같은 상황이지만. B는 수익을 여기서 운이든 뭐든 간에 오기로든 냈다면 다음에 다른 상황이 펼쳐지면 더 크게 잃을 것이고. 그쵸. 그러니까 뭐 특정 상황에서 내냐 안 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B는 주식을 장기적으로 하면은 안 되는 관점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관점이 틀어진 상태에서 기술만으로 접근을 하면. 그래서 이제 B는 제쳐둘게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늘상 하는 얘기고 최근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제쳐놨을 때, 어니스트님 저는 A 관점인 것 같아요. 어니스트님 관점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여기서 몰빵은 안 때립니다. 뭔가 좀 만들어가는 매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내가 뭔가 좀 기술적으로 염두에 뒀던 가격인 이 만원대를 깨고 내려가면, 요런 시점에서는 그러면 이때부터는 더 이상 이 만원이라는 거를 머릿속에서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지워버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9,100원쯤이면 거의 마이너스 10%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10% 가까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원 근처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만원이라는 거를 뭔가 좀 마음속에 염두에 두거나 목표로 두거나 그러면서 매매를 만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뭐 이렇게는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이거는 먼저 심플하게 답변을 하게 되면은 가장 듣기 싫은 말이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근데 주식은 어쩔 수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 말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지금은 MK전자라는 일봉 상황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요 9,000원대까지 가는 이 상황이 정말로 예측할 수 없었던 악재 중에 하나일까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가격에 너무 매몰되면은 만원 찍고 딱 찍으면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 줄 거야, 이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이건 자신의 그냥 원트입니다. 희망사항이에요. 현상을 잘 모른다, 초보다, 여기에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상황에서는 저 여기서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렇다고 올라가는 걸 바라진 않고 매수하고 이거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서 매수할 것 같아요. 다르게 말하면은 무너지는 거를 이용할 생각을, 여지를 남겨두면서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확인되지 않아서예요. 만원? 분명히 이 상황에서 공방전, 그러니까 매물의 공방이나 어떤 지지저항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를 꽤 높은 확률로 추정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게 차트에서 보여진 건 없었거든요. 이거 진짜로 보여지는 건 이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행된 판단으로 매매를 시작할 때보다 현상, 주가의 흐름은 더 늦게 반응했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맞춰가는 속도, 템포의 조절, 이게 실제로 되게 디테일한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이죠. 이거 만원 이제 그냥 만원에서 이거 힘 못 받고 그대로 깨졌는데 라고 판단하는 거는 저는 여기는 아니고 좀 더 보고일 것 같아요. 좀 더 보고.
좀 더 보고 나서 그 다음 현상이 나오는 걸 보고 나서 그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좀 더 보다 보면은 이게 가격적으로 더 떨어지게 되면서 최초 진입 가격이 되게 고점으로 되게 버리는 경우도 덜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럼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10,000원이라는 거를 내가 희망사항으로는 지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저항이 돼버리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에서 이제 뭔가 물타기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매매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진작에 잘라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후회를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맞죠? 실전에서. 그런 경우는 그럼 그냥 템포를 줄이면서 아, 내 판단이 잘못됐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실력하고 연동되는데, 그래서 요 타이밍에서 매수를 시작해보고 이 현상을 이용해볼 수 있다. 이때의 선택이 진짜 중요해요. 초보자다라고 하게 되면은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다고 했지만 제가 잘나서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때 해서 이런 현상이 나와도 이게 흘러내린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 맞춰서 여기서 매수한 물량을 얼마든지 컨트롤해서 만들어 가는데 거부감도 없고 자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거부감도 없고 자신도 없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시간이 흘러가면은 막 진짜 짜증나고 막 돈도 못 벌고 막 그러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너무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계좌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일 때 하는 게 더 맞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해라. 확인하고 해라.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확인하고 하면은 차라리 낫잖아. 이 타이밍을 바꿔야죠. 미세하게 바꿔야 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초보자의 관점에서는 아, 이 타이밍이 아니고 요런 타이밍에서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타이밍을 좀 조절해라. 일단 뭐 제가 물어본 거니까 저도 그냥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돼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딱 맞는 얘기긴 한데 10,000원 마디 가격이 뭔가 작용을 하겠지라고 했는데 뭔가 그냥 별로 의미 없이 이렇게 흘러버리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나와도 한 번쯤은 이렇게 두들겨 주지 않나요? 이런 정도는 좀 경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시 판단해 보면서 포지션을 다시 잡는다던가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애초에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 케이스라면 여기에 막 몰빵이 돼 있다 막 그렇다면 그거 볼 여유도 없을 테니까 그건 당연히 아니지만 만들어가는 입장이라 그러면은 얼마든지 바뀌는 상황에서 그런 거 정도 그냥 2차적으로 체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이게 관점 차이가 좀 심하긴 하더라고요. 그럴 여유가 없는 게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저나 어니스티님은 뭔가 그냥 사실 이게 마디 가격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게 진짜 막 반등한다 기술적으로 막 이걸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요소로 그냥 판단을 하고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무조건 되는 거야. 막 돼야 돼.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으로 몰빵을 때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의미부여를 하니까 이게 서로 뭔가 생각하는 지점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얘기가 반대편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뭔 소리야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들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애초에 관점 차이 때문에. 네, 그 관점 차이의 연장선인데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올랐을 때 이렇게 올라야지 수익을 내니까 오르는 거를 바라게 되는 거죠. 이때만 수익을 낼 줄 아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저희 클럽에서 훈련하고 있는 사람들은 꼭 오르지 않아도 이렇게 종목이 수급 공방, 공격과 방어를 하면서 지지 저항이 부딪혀서 파동을 만들어서 이런 형태의 어떤 흐름,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이런 파동들을 만들어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상황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는 파동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런 파동이 없다, 일자로 가고 있다, 이러면은 오히려 더 뭔가 하기가 애매하다, 대응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파동이 존재하면은 이걸 이용해서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 주가가 꼭 올라야지만 수익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가가 오르던 유지되던 아니면 심지어 떨어지던 이 파동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게 핵심이다. 여기에서 차이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가가 올라야지만 수익을 내는 거지, 그게 주식 투자지, 이렇게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더 어려워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디 가격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또 많은 분들이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10,000원이잖아요. 지금 보고 계신 게 10,000원. 이 10,000원에서 한우가가 올라가면은 그 올라가는 퍼센테이지가 있잖아요. 한우가당 뭐 여기 보면은 한 0.5% 정도? 네. 0.5% 정도가 올라가는데 한 48,000원 정도 되는 지점에서 한우가 올라가면은 그 올라가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적어지잖아요. 가격에 따라서 막 5분의 1 막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나는 이 낮은 가격, 이 마디 가격의 이제 초입부 여기를 많이 노린다. 한우가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이런 논리로
약간 기술적인 팁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어니스트님은 매매할 때 참고를 하는 걸까요? 일단 그 이론의 원리에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동의를 하는 이유는 조금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한호가 먹게 되면은 0.5니까 한호가에 0.5라고? 좋은데? 이 정도면 두 곳 가면 벌써 1%니까 1%면은 스캘핑, 틱매매 이런 거 하는 사람들한테는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걸 먹으니까 한다? 이건 돼야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라고 보장되는 건 아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 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기술적인 이론에 동의를 하는 이유는요. 이게 쉽게 얘기하게 되면 맛있어 보이기 때문에 달려드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은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다. 수급이 붙을 수 있다. 여기에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합장 자체에 손님이 많다. 그러니까 해볼만 하다. 거기서 제가 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는 게 이 10,000원을 기준으로 위에는 되게 높은 한호가당 높은 퍼센테지만 바로 여기만 내려가도 여기서부터 이제 또 전혀 다르게 되는 거잖아요. 이 한호가당 되게 조금밖에 안 오르고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0,000원을 끼고서 내가 그걸 보고 들어갔는데 떨어지면은 여기서부터는 또 거꾸로 완전히 단점을 내가 온전히 맞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어느 장단을 보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또 생각이 들 법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는 현상인데 이거 10,000원 건드려지거나 깨지면 건드려지거나 깨지게 되면은 여기서 연속된 투매라고 하죠. 추가적인 매도 현상이 도미노처럼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여기 10,000원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10,000원 위에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이게 딱 처지고 나서 여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약간 이렇게 급락하고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현상들이 항상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얘기해요. 이런 데를 손절 라인 잡고서 손절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사용 여부는 다시 이 현상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떤 매매를 하느냐, 어떤 스타일이냐, 어떤 기본기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 종목 매매를 이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다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저는 여기서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지 않고도 수익 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경험적으로 그러지 않고 수익 많이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도 결국은 이것도 관점으로 들어갈 거예요. 많은 분들은 여기에 이제 10,000원 딱 끼고서 여기 떨어지면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손절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에 다 몰빵 때려야지. 이렇게 하나하나 앞단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최초의 관점부터 잘못돼 있거나 완전 다른 방향인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그거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말씀하셨던 많은 차이점, 스타일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유사한 관점으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막 갈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갈리는 그 스타일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건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이 스타일을 택했으면 여기에 맞는 걸로 이 관점으로 가야 되는데 막 여기 걸 막 수용하고 여기 걸 수용하고 그쵸. 막 그렇게 되면서 짬뽕이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구분 자체를 못하죠. 예, 그래서 애초에 안 될 관점은 그냥 잘라두고 시작하자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기도 하거든요. 여기 거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막 소수의 0. 몇 프로의 그 선택받은 사람들만 되고 장기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그런 관점, 투자 관점과 스타일을 가지고서 막 저희가 하는 거에다 접목을 시켜버리면, 그러면 저희 의도와 전혀 다른 약간 좀 혼종 같은 주식 투자자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저희 유튜브로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계속 주의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부분을 계속 짚어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조심스럽죠,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제 스타일도 얘기했고 버디님하고 대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팁을, 기술적인 이야기도 조금씩 팁을 많이 남겨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귀는 그쪽으로 기울여진다라는 거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끝내기 전에 한 번 더 강조하는 거는 기술보다 앞선 거는 자신의 관점과 기본이다. 그게 뿌리다. 뿌리가 먼저 형성돼야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클럽에서 이런 뿌리를 단단하게 같이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강한 뿌리를 내 걸로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클럽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영상 꾸준하게 보시면서 자신만의 단단한 뿌리를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 소개만 좀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저희 클럽은요,
실전 매매하는 곳이에요. 주식 배우고 싶은데요, 강의 듣고 싶은데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그동안에 유튜브에 오늘같이 막 2, 30분 되는 영상들을 그동안 수백 편으로 올려놨습니다. 그거 뭐 반복되는 얘기 같은 거 있고 비슷한 얘기 같은 것들 많고 그러지만 계속 다 보시다 보면은 한 포인트 한 포인트마다 새로운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영상들 과거 것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영상 구독해 두시고 쭉 보시면은 분명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제가 이제 마지막쯤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종이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희 거를 그렇게 열심히 보더라도 저희 거만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또 매매하는 스타일과 본인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섞여들여가지고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약간 좀 이상한 관점으로 주식이 흘러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뭔가 좀 취약한 부분이 막 부각이 돼서 주식이 실패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 꽤 많을 겁니다. 이제 그런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려면 애초에 관점이 맞는 선배, 잘하는 고수, 그 투자자의 그 실전 투자를 좀 그대로 답습하면서 본인의 매매와 차이점을 계속 좁혀나가는, 실제로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한마디로 실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실전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투자 클럽에서 채워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유튜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클럽을 통해서 해드립니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클럽에 들어오시려면은 주식비더 공유카페라는 검색어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가 메뉴에 나옵니다. 그럼 이거 눌러서 입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로그인 하신 다음에 카페 가입하기 한번 눌러서 진행을 해주세요. 금방 됩니다. 이제 질문 답변 몇 개 하시면은 금방 가입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 글 보기 눌러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다른 글들을 보시려고 하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대부분의 글들은 클럽 회원분들만 서로 볼 수 있는 일반 회원분들에게는 비공개된 글이기 때문에 바로 확인은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여기 필독공지 있죠. 메뉴에 있는 전체 글 보기 필독공지, 가입 안내 및 신청하기 글을 읽어보시면 저희가 클럽을 왜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 들어오시면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참여하게 되시는 건지, 여기 톡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샘플도 해놨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영상 있죠. 영상에서 이제 실전 클럽이니까 들어가면 돈 얼마 벌어요? 뭐 회원은 몇 명이에요? 나는 이런 게 궁금한데 가능한가요? 회원들 많을 텐데 나 제대로 배울 수 있나요?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Q&A 형식으로 저희가 자세하게 영상으로 설명해 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시간 내서 봐주시고요. 마음이 동했다, 함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아래 내려가셔서 이 파란색 링크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쪽에서 상세하게 안내 드리고 추가적인 궁금증도 더 해결해 드리고 가입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